이런 표현이 있죠.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기존의 포트폴리오 1억 투자를 대부분 국내 주식의 100%를 투자하고 있었다면 적어도 반 또는 그의 3분의 1을 해외 투자, 미국 투자로 다변화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국내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몇 프로 차지하는 줄 아세요? 2% 차지합니다. 이 조그만 시장에서 서로 먹겠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치고받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일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충광입니다. 90년대 중반부터 대학원 졸업을 하고 나서 자본시장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외국계 이제 자산운용회사에 처음 취업을 해서 33년 횟수로 근무를 하다가 미국에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문회사를 3년 반 전에 창업을 했고, 그런 데 있어서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시장에 조금 다소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중요할 수도 있는 이런 이슈들을 그때그때 여러분께 제가 판단하는 바를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과 소통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댓글 내지는 이런 여러분과 쌍방향 소통을 좀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매서운 댓글도 많이 주시고 그러면서 조금 날로 발전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이 믿고 맡기는 전문가, 펀드 매니저라는 사람들이 수익률이 꾸준하게 또는 우리가 예상했던 수익률을 꾸준하게 창출을 했더라는 거죠. 한국 시장은 안 좋았다는 얘기죠. 국내 시장이라고 하는 게 코스피가 24.5% 정도 마이너스였습니다. 한 해 동안. 나스닥도 마이너스 한 28%. 2023년도부터 그 미국 시장이 굉장히 탄력적인 상승을 했어요. 코스피가 어땠나요? 미국 시장이 여전히 지금 한 60%, 60% 올랐습니다. 한국 시장 올해 30% 오른 거 감안해서 한 40%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신뢰가 많이 저버려졌고, 그리고 그런 패턴이 비단 지난 2년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왜 이럴까?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투명하지 않고 세력에 따라서 등락을 반복하는 이런 식의 어떤 불확실성이 되게 심할까? 일단 첫째는 경제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1년 GDP가 2.4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당연 발생적으로 그 한 국가의 GDP 대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그거보다는 더 커야 돼요.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가치가 커지는 것이죠. 비근한 예로 미국이 1년 GDP가 30조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몇 배나 될까요? 이게 뭐 한 15배, 16배 굉장히 전 세계 1위 경제 대국이니까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60조 달러입니다. GDP의 딱 2배예요. 근데 우리나라 1년 GDP 2.4조, 시가총액이 2.5조, 2.4조 될 겁니다. 조금 올랐다고 해도. 반대로 얘기하면 올해 30% 오르기 전에는 시가총액이 GDP보다 살짝 작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만큼 성장에 대한 신뢰 또는 성장에 대한 기대를 못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경제구조가 취약하다는 얘기는 2.4조 GDP 중에 제가 매년 이 계산을 하거든요. 참고로 2023년도 말에 계산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출과 수입만 갖고 합치면 2023년도 말에 103%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굉장히 기형적이라는 얘기죠. 수출 수입으로만 먹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는 좋았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유무역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유럽의 대표적인 수출주된 국가 독일, 아시아에 우리나라보다 먼저 수출 시장을 석권했던 일본, 그 뒤에 바통을 이어받았던 우리나라 한국이 따뜻하게 돈 잘 벌었습니다. 수출이 그만큼 확대가 되고 자유시장이 확대가 됐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저물고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무역 패러다임이라든가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쪼개지는 이런 세계 시대로 접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수출이 최근에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앞으로 이런 소식 계속 들릴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GDP에서 수출과 수입, 해외 의존도가 거의 100%만큼 차지하는 이 기형적인 경제 구조가 그걸 또 반영하는 이 자본시장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어떤 이유, 또 그걸 반영하는 자본시장이 안 좋았고 거기에 또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라든가 국내 주식 일변도 또는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금융상품들이 성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무역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서부터만 봐도 이 전 세계가 서로 막 쪼개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 세계가 자유무역에서 쪼개지기 시작한 지는 거의 20년 됐어요. 한국 포지션을 아예 안 갖고 있지는 않지만 주로 해외 포지션만 갖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지배구조가 굉장히 좀 들떨어진 지배구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문 경영인 중심의 체제입니까? 아니면 오너 중심의 체제입니까? 단연 오너 중심의 체제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국가별로만 비교해보자면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 자 다시 말씀해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으로 빼놓는 돈이 당기순이익이 100인데 그중에 배당을 얼마나 빼놨느냐는 겁니다. 1년에 어떤 기업이 1억을 순수익을 남겼으면 이 중에 주주들한테 돌려드리기 위해서 배당으로 빼놓는 금액이 4%, 25%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 상장 기업들의 평균 배당 성향이.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총 1억을 벌었을 때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빼놓는 돈의 양이 1억에서 2,5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크냐 작냐 비교를 해봐야죠. 미국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87%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그가 배당금이 많고 적고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들이 주주를 얼마나 많이 주주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너 중심은 그게 안 되겠죠. 이런 기본적인 자본시장의 토대, 인프라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쉬운 표현이죠. 투자와 투기. 뭐가 다를까요? 뭐가 투기고 뭐가 투자일까요? 일단 시간이 틀리다는 거고요. 기초자산이 있고 없고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또는 목표하는 바가 그냥 숫자, 돈만 벌면 돼. 이거가 투기에 가깝고 투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언더라인 우리가 이제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면 삼성전자의 주식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주식이 기초로 하는 그 어떤 언더라인 에셋이라고 합니다. 기초 자산이라는 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EPS, 매출, 자산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통 투기 대상의 자산들은 이런 기초 자산이 보통 없는 게 보통이죠. 내가 투기적인 투자자가 될 거냐 말 그대로 투자를 하기 위한 투자자가 될 거냐 이거는 여러분께서 결정하셔야 돼요. 어떤 게 좋고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의 시각으로 말씀드리면 투기적인 투자자가 되시잖아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고 저의 짧은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누적 수익률 그렇게 좋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 시장이라는 건 굉장히 큰 업앤다운을 늘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이 투기적인 자산들은 이 업앤다운의 폭이 훨씬 심합니다. 상장돼 있는 주식, 투기적인 자산보다 훨씬 진폭이 덜하고 투자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 자금,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투자의 첫걸음이에요. 대부분의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10명 중에 9분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대표님 그러면 뭐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에 투자를 할지를 생각하는 게 투자의 첫걸음이 아니란 내 자산을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를 할 건가 하는 강구를 먼저 하시는 게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변동성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를 먼저 강구하시는 게 첫걸음이라는 얘기예요. 변동성이라고 하면 주가가 지금 100에서 150으로 오르는 것도 변동성이고 50으로 떨어지는 것도 변동성입니다. 이걸 합치면 이게 거의 100% 왔다 갔다 하죠. 이거를 얼마나 줄이는 자산을 선택할 거냐를 먼저 강구하는 게 투자의 첫걸음이라는 얘기예요.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산 배분 전략이라는 것도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주식과 채권을 나눠서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식의 사고방식 또는 그런 식의 투자 접근 또 이 마인드 또는 나의 지식적인 측면도 중요하죠. 공부하라고 어떻게 투자하겠습니까? 뭐 저 같은 전문가한테 설사 맡기더라도 내가 알아야 전문가가 이 사람이 진성인지 뭐 속된 표현으로 사기꾼인지 구분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죠. 그래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내가 투자하고 있는 시장, 관심 갖고 있는 시장이 얼마나 신뢰감 있는 시장이고 내가 분석 내지는 접근을 했을 때 얼마나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내가 분석을 하고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투자 결과의 성패의 좌우를 크게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가장 잘 돼 있는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이라고 판단해요. 관련된 데이터라든가 기업들의 어떤 경영 스타일이라든가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주주 친화적이고 또 데이터 자체도 투명하고 이래야 우리가 뭔가 시장을 이제 예측을 하고 지금 현재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어떤 투명하게 분석을 하고 합리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거는 그래도 조금 더 합리적이고 냉정하고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으로 분산을 하자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반응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재밌는 또는 매서운 댓글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걸로 정말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